저는 어제 부모님을 모시고 성묘를 갔다 왔는데요. 대부분의 묘지들이 이미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성묘 가기 전에 미리 찾아뵙고 벌초를 해둔 그 모습에서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정성을 엿보는 것 같아서 보기가 참 좋았는데요. 오늘 보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벌초를 갔다가 생긴 일입니다. 지난 8월 전남 영암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광주에 사는 김동열 씨. 이번 휴가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좀 어떠세요? 아이고 좀 시원한 것 같고 훨씬 나아진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자네한테 큰 신세를 졌네. 아이 장모님도 참 제가 남입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자 안으로 들어가세요. 올해는 햇빛이 좋아서 과일이 너무너무 맛있다. 누구세요? 할머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 잘 놀았어? 응? 장모님 허리가 아프니까 빨리 병원 모셔. 예예. 들어가자. 자 제발. 아, 네. 우리 공주님은 아빠한테 와라. 엄마 힘드셨죠? 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 말이 집에서 하루 2시간 정도 찜질을 해주는 게 좋대. 고생스럽겠지만 당신이 좀 뭐 수고 좀 해줘야지 뭐. 수고는 무슨. 장모님을 마치 친부모님 모시듯 하는 이상하게 남편이 무슨 아내는 장모님 더없이 과일 고마울 냄새. 따름이었습니다. 웬 전화지? 응 됐어. 내가 받을게. 형님 어쩐 일이세요? 이번 추석 때 내려오실 거죠? 예. 벌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야 당연히 막내인 제가 맡아서 해야죠. 예. 그럼 큰형님한테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예. 자 안녕히 계세요. 추석까지는 한 달가량 시간이 있었지만 김 씨는 휴가 중에 미리 벌초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여보, 같이 가자니까요. 길도 멀고 힘만 들 텐데 그냥 집에 있어. 애들도 있잖아.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까 같이 다녀와. 나 벌초하러 가본 지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에? 사라 너 참 그냥 가 그럼. 다녀올게요. 엄마, 부탁해요. 승모님 저 왔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누구요? 동렬이 왔구나. 예. 승모님, 저도 아이고 왔어요. 반갑다. 어서 저리 올라가자. 예, 그동안 별거 없으셨고요. 영암에는 다른 친척들도 여럿 살고 있지만 외숙모는 동열 씨에게 좀 더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인 김 씨에게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승모님 이것도 말리지라. 야야 그것은 내가 이따 혼자 해도 되는데. 일손이 모자란 농촌 형편을 뻔히 아는 터라 김 씨는 시골집을 들 때면 소일거리라도 꼭 거들어드립니다. 가볍게잖아요. 그러면 너 나이를 먹을수록 너가 아버지 썩게 닮았냐. 에이 승모님도 참. 그 양반이 늘 막내라고 얼마나 예뻐했는데. 아유 수고들 많았다. 너희들 아니면 나 혼자 한참 애먹을 것인지. 아이고 참. 승모님 저희 다녀올게요. 응 그래요. 아참 그 풀 깎는 길 조심해서 사용하거라. 저쪽 동네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고 그러더라. 걱정 마셔잉. 승모님,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잉? 선사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야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오자니까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동렬이 아닌가? 어쩐 일이야? 시간 난 김에 벌초 좀 해드려고요. 그래 그래야지. 다 끝나고 나중에 말이야 소주나 한잔 하고 가게.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 가자고. 더워.
바로 저기야. 어머. 가자고. 아빠 덥죠? 더워. 이거 좀. 아이 덥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열 씨의 가슴 속엔 아버지가 더 깊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사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야 산소를 찾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동열 씨는 아버지의 그늘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무덤이 참 내려앉아 버렸네. 내년 봄엔 봉분도 좀 올리고 때도 새로 입혀야겠어.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 참 귀여워해 줬는데. 아버지는 막내 아들인 동열 씨를 유난히 예뻐했습니다. 동열 씨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우리 엄마가 추석이라고 새옷 사주셨다. 멋있지? 이제 오냐? 아버지. 윤성아,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됐다. 이게 뭐예요? 우와, 이거 운동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 그럼요. 그럼 아버지는 기분 빠져하지 일찍 말고. 엄마를 잃은 막내 네, 아들에게 알았지? 어머니의 몫까지 다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도 아버님 뵙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그랬으면 당신 참 예뻐해 주셨을 거야. 우리 애들도요. 아 그럼 자 그만 일 시작하자고. 예. 부모님 산소를 벌초하는 일은 항상 동열 씨가 맡아 해오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멀리 살고 있기도 하지만 제대로 효도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동열 씨가 자청해서 맡은 일입니다. 벌들이 묘지에 횟집을 지은 것은 이미 여러 달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산소주위에 그런 벌집이 있으리라고는 동열 씨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벌집을 건드린 순간 수십 마리의 벌떼들이 김 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침입자에 대한 선전포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정없이 벌침을 쏘아대며 공격하는 벌떼들 앞에서 김 씨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통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달려가보자. 계속 거기까지 벌이 쫓아오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몸에 수십 마리 붙어가지고. 저는 뛰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벌이 이제 뛰어가니까 나머지 벌이 저한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막 잉잉 거리지 뛰어갈 수는 없지. 그래서 일단 조상님 묘를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버님만 불렀죠. 아버님 살려주라고. 제발 아무리 어깨만 살려주라고. 그러면서 천천히 걸어갔어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여보세요! 여기 누구 때마침 근처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김 씨 부인의 필사적인 구조 요청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고 좀 해주세요. 119에 119.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 네. 예. 어쩐 난가 이거. 여보, 119 연락했으니까요. 괜찮을 거예요.
여보,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려. 여보, 괜찮은 거야. 신고가 접수된 곳은 영암 소방파출소였습니다. 예. 장소는요? 예, 알았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계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벌떡이 퍼지면서 쇼크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것 같은데 저로 해서는 겁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죠. 몇 시간 흐른 것 같아요. 우리 딸을 봐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 애를 둘 놔두고 어떻게 이렇게 눈을 감을 수가 있냐고, 빨리 눈 뜨라고. 그러더니 한마디 하면서 또 쓰러지고, 제가 할 때 눈 한번 뜨다니 또 쓰러지고 그래요. 그 상황이 몇 번 반복됐거든요. 김 씨의 부인은 남편이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소리 들리지? 정신 차려. 여보. 다 왔어, 여보. 여보. 자, 정신 좀 차려. 자, 저기 온다. 그만 참아. 어디 아저씨, 잠깐만. 아이고, 아저씨. 괜찮으세요? 의식이 없거든요. 의식이 없어요? 동렬이 정신 차려. 조심 해주세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의 의식은 혼미했으며 열이 나고 전신이 발진 상태였습니다. 환자가 구토 심한 두통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여 기도 유지 후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벌에게 목이나 입안을 쏘이면 기관지가 폐쇄돼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아저씨, 여보. 벌에 쏘일 경우 쇼크나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담요를 덮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기 수건님 여기. 차 안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라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나 좀 살려주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막 의식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기들을 막 빨리 불러다 주라고. 그래서 그랬죠. 우리 애기들을 봐서 눈을 감을 수 있냐고. 나는 절대 당신 죽게 가만히 안 놔둔다고. 내가 어떻게 죽게 놔두겠냐고. 절대 죽게는 안 놔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금방 병원 가면 회복될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우리 애들만, 저는 둘째 치고 애들만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아마 정신이 들 거라고 막 계속 그런 말을 했죠.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영암병원. 김 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숨 쉴 수 있어요? 60에 40입니다. 수액 풀드로핑 시키고 도파민 섞고 에피네프린 써볼게 0.3만 주세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이 환자는 쇼크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응급처치에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혈압계도 체크해 주세요. 네. 볼이 쏘인 경우에서는 히스타민, 키닌 등의 쇼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특히 노인 환자에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볼이 쏘인 경우 응급처치로서는 볼의 침을 제거하고 물린 자국을 물 또는 비눗물로 세척한 후 혈압을 저하를 막기 위해서 다리를 올리고 가급적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야 됩니다. 여보, 정신 드세요? 난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해도 나 죽을 것 같아. 애들 좀 불러줘. 왜 그런 말을 해요? 당신 안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요. 너무 아파. 조금만 참아요, 여보. 조금만. 큰애하고 둘째 진짜 그때 우리 집사람 얘들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떡하냐 마지막까지 한번 얘들 보고 한번 같이 빨리 데려와라 그렇게 또 했고 어떻게 그냥 제 정신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지 제가 너무 어떻게 나온 건지 도저히 뭐 감당을 못했어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벌에 쏘인 데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 주사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받들어 주셨는지 이제 그 없어지면서 혈압도 올라가면서 그랬거든요. 그래고 저는 진짜 이 자리에서 비롯해서 119 대원들한테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제 말이라마 어떻게 그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그냥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분들 아니었으면은 진짜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우리 가족들은. 시원하시죠? 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김동열 씨. 그러나 지금은 건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게한 것은 다 아버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도와주신 줄 알아야 돼. 그건 알아야 돼. 우리 아빠 아직 그 벌초 다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네 앞으로? 당연히 해야지 벌초를. 근데 지금 그날의 사고로 김동열 씨는 벌초를 다 끝내지 못한 채 이번 추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벌에 쏘인 사람이 다시 쏘일 경우 과민 반응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한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 때문입니다. 많이 소탕해야지. 그래야 내년에도 벌이 안 없지. 그래야 벌초를 할 거 아니야. 이거 정말 큰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건강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벌침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한 달 새 벌에 쏘여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야외로 나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지금 종손인의 가족은 병실에서 쓸쓸한 연휴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종손이의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빨리 나가지고 이제 좀 학교도 가고 해야 될 텐데 그래도 날마다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종손아,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가 하고 싶어?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 생각이 없어졌나 봐. 얘가 아무래도 그전 같지가 않고. 사고가 있은 지 벌써 한 달이요. 그러나 사고 당일의 기억은 마치 찢겨진 조각처럼 맞춰지질 않습니다. 제일 먹고 싶어? 종선이의 머릿속엔 사고에 관한 기억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몰라? 근데 돈을 왜 달라 그래? 얘들아 잠시만 조용히 하고 두 줄로 서봐. 두 줄 맞추고 두 줄로 서. 야, 그럼 너 수영할 수 있어? 그럼 임마 좀 이따 이형 수영 솜씨 보여줄게. 재근, 익동이 너네들 계속 떠들 거야? 야, 니 좀 조용히 좀 해. 회장님 열받으셨잖아. 인원 확인 좀 해보고 빠뜨린 거 없나 한번 봐봐. 자, 이제 냇가로 가서 물놀이를 할 텐데 재미있게 놀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특히 말이야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까? 네. 자, 신나는 물놀이 위해 앞으로! 서울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이들은 하계 수련회를 떠나온 참이었습니다. 수련회 이튿날 오후 일과는 인근 겨울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늘 생각은 했었는데 그놈의 사업 때문에 그렇겠지. 이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야지. 자, 한잔 받으십시오, 형님. 좋지. 평창에 사는 심 씨는 휴가를 맞아 찾아온 동생과 오랜만에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좀 그만하세요. 요즘 술 통 안 하시더만 너무 가신 것 같아요. 아 오늘 같은 날 안 먹으면 언제 먹나? 안돼 형수님 겨우 막걸리 서너 잔인데요 뭘. 참. 아니에요 형님. 안주도 안 돼. 야, 우리 뭐야? 누나 시원하지? 옷 다 버렸잖아. 어차피 물에 들어갈 거잖아. 선생님, 얘네들 좀 봐요. 아, 뭐 뭐야 진짜. 야, 너 뭐해? 애처럼 그런 걸 가지고 노냐? 재밌잖아. 야, 나 이거 한번 해보자. 안 돼. 저 건너가면 물놀이하기 좋은 장소가 있는데 물살이 조금 세서 건너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애들 셋 데리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예. 자 따라와. 이리 와서 우리 많이 들었다. 야 조심해. 야. 전도사님, 안 되겠어요. 우리 깊어서 다른 데 돌아갑시다. 아이고 이거 자리가 부족한데 잠깐만. 그런 말이야 여자애들은 타고 가고 남자들은 걸어가다가 차가 오면 타고 가자고. 네, 두 차로 타. 자, 그러자. 자, 출발합시다. 걸어가자. 그 무렵 심씨 가족도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가자고 이제. 삼촌 몇세 주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아니야, 됐어. 여보, 그래도 가세요. 술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아 형님 그렇게 하세요. 아니, 됐어.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심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 심씨도 다른 사람에게 차 열쇠를 맡기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야, 건너가자. 서울에서만 자란 아이들에게 북도를 따라 걸어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적한 도로일수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한 속도를 무시한 채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른한 오후 술까지 서너 잔 곁들인 뒤라 심씨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졸지 마세요.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했던 터라 속도를 높인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보호자로 따라온 김 집사는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근데 뭐 그렇지 못했잖아. 여기다 말고 여기다 하니까 그렇지. 절반쯤을 걸어왔을 무렵 심씨의 차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따다다다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요. 뒤를 쳐다봤는데요. 형들 몇럿이요. 저희 절벽 아래로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하는 말과 동시에 여기 옆구리를 치고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동시에 위로 올라가가지고 와이퍼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떨어지고 5-6m 정도를 갔는데요. 덮치는 걸 느꼈죠. 예. 계속 덮쳐 오니까 그냥 그 순간이 뭐 그렇게 어떤 뭐 먼 시간이 아니라 몇 초로 다투는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건 모르고 뭐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저도 정신을 좀 잃었었어요. 그요 교회에서 나갔다가요 처음에 물에 들어갔는데요 깊어가지고요 나갔는데요 여자애들은 봉고차 타고요 가는 것 같았고요 저는 그냥 그때부터 생각이 안 나요. 정선이의 기억 속에서 하얗게 지워져 버린 사고 순간.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도로 위에 쓰러진 사람만도 모두 7명. 그러나 더 큰 문제는 5m 아래로 추락한 6사람이었습니다. 은준아, 괜찮아? 야, 성준아, 야, 성준아, 괜찮아? 야, 왜 대답이 없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머리부터 떨어진 성준이는 좀처럼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좀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호흡을 좀 했습니다. 인공호흡을 좀 입으로 몇 번 하고 그래서 마침 그 두 학생이 좀 덜 다친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하고 같이 부축해서 하려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119 신고를 해달라고 몇 명이 거기에 다쳤는지도 모르니까 그 상태에서 몇 명이 다쳤는지 모르니까 119 신고해라고 여기다 119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막 위에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개가 한 2개 있습니다. 여기서 한 40분 거리는 거리인데 제가 하나 넘기 전에 저희들이 모든 조치를 해야 됐어요. 무전기 상태가 제를 넘어가기 힘들었거든요. 의료원 차하고 그 근방에 있는 그 삼양 의료원 구급차를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하면서 그 현장까지 달려갔습니다. 신규야 괜찮아? 형 괜찮아. 형 내려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 알았지? 연락을 받고 교회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야? 금방 도착할 줄 알았던 구급차가 생각보다 늦어지자 사람들은 피투성인 아이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움직일 수 있는 부상자들을 도로 위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허리 다치셨어요? 오늘 어떻게 일어나서? 어떡하지? 여기 전도사님이 허리가 다쳤으니까 놔두고요. 우선 얘들만 데리고 올라가세요. 네, 그렇게 해보세요. 뒤에 좀 맞춰줘요. 뒤에. 조심해요. 여기에요. 여기 허리를 다치셨나봐요. 괜찮으세요? 목은 어떠세요?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전도사 신 씨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목, 허리 등 부상이 우려되는 모든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워낙 부상자가 많았던 까닭에 구급차는 물론 봉고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이 환자 수송에 이용됐습니다. 잠깐만요. 넘어가고. 아이고. 조심해서 넘고요. 아이고, 무슨 일이야 이거. 한두 잔이면 괜찮을 거란 생각에서 비롯된 음주운전. 이 때문에 본의 아니게 대형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버린 운전사 심씨는 자신이 저지른 사고 때문에 지금도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는 종선이. 왜 이곳에 오게 된 건지 알지 못하는 종선이에게 그날 오후의 사고는 영원히 생각해내고 싶지 않은 기억인지도 모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음주운전 때문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셈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고는 한순간의 부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서현정 씨의 사고가 바로 그랬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올해 33살의 서현정 씨. 부산을 모델로 활동 중인 중견 화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명성을 얻고 있는 자신만만한 독신 여성입니다. 매치 포인트! 자, 이번 거 놓치면 게임 끝나는 거야. 오케이. 야호! 게임 셋! 야, 넌 어쩜 그렇게 지치지도 않니? 바쁘게 사는 것이 몸에 밴 현정 씨에게 스포츠는 매력적인 취미 생활이자 빼놓을 수 없는 일과 중 하나입니다. 그건 그렇고 너 진짜 시집은 안 갈 거야? 내가 중매 설 테니까 선 한번 봐라. 응? 됐어. 나 별로 관심 없는 거 너도 잘 알잖니. 진짜 괜찮은 사람 있다니까. 야, 좋은 남자들이 천년만년 너만 기다려줄 줄 아니? 너 어쩜 그렇게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말만 하니? 고맙지만 됐어. 나 요즘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잠잘 시간도 없다고. 됐다 됐어. 말하는 내 입만 아프지. 아휴, 사실 너 정도면 뭐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 자기 일 있겠다. 능력 인정받아서 돈도 많이 벌지. 밤에 조금 외로운 것만 빼면. 야야, 그만해. 응? 예, 현정아. 아직 멀었니? 다 됐어요. 엄마, 저 때문에 많이 늦은 거 아니죠? 아니야, 아직 시간 있어.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주위에서 대신 예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날 현정 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외출 중입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엄마, 난데 지금 집에 없나 보죠? 아침부터 이런 소리 하기 좀 그런데 어제 꿈에 자꾸 누나가 나타났잖아. 혹시 누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해서. 별일 없으면 다행이고요. 누나 보면은 오늘 매사에 좀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네, 끊을게요. 동생의 전화를 받지 못한 현정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현정아, 오늘 늦니? 글쎄요. 시간 되면 오후에 받아 나갈 건데 아마 그렇게 늦진 않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예, 차 조심하고 밥은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알았지? 네, 어머니. 어서 들어가세요.
작업에 전념하기 위해 마련한 혼자만의 공간. 현정 씨는 현장에 나가지 않을 땐 대부분의 시간을 작업실에서 보냅니다. 휘화를 전공했던 현정 씨가 인테리어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섬세한 디자인 실력에 남자 못지않은 시원시원한 일처리 솜씨. 현정 씨는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다시 찾을 만큼 능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서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이 현정 씨의 바람입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입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시내 나가는데 2시까지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오늘은 3시부터 시작했으면 해서 그것 좀 부탁하려고. 그러죠. 다른 회원들한테 내가 연락할게요. 그리고 나는 강안리 바닷가로 바로 나갈 테니까 한 3시 반에 강안리 바닷가에서 만납시다. 오케이. 그럼 나중에 보자고. 아저씨, 아 예.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처음 작업 들어갈 때 불러준 걸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벽지 색깔이 너무 흐려요. 좀 더 화사해야 한다고요. 힘드시겠지만 다시 작업하셔야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자, 밥이나 먹고 갑시다. 화사한 걸 해야 되니까. 저 짜장면 도착했는데 짜장면이나 구입합시다. 아, 그러고 보니까 되게 배고프네. 일단요, 식사부터 하시고 시작하죠. 식사하시죠. 모델하우스 내부 공사를 맡은 현정 씨.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토요일인데도 마무리 작업으로 무척 바빴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황 사장님. 아, 오늘 모이는 거 1시간 연기하자고요? 아, 그렇지 않아도 잘 됐네요. 저도 좀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어쩌나 했는데. 네네. 예, 그럼 이따 뵐게요. 예. 수영만 요트 경기장. 수상스키 동호회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 이곳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든 이 모임에서 현정 씨는 유일한 여자 회원이었습니다. 어머, 벌써 다들 왔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현정 씨 왔어. 누나.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수상스키 타는 재미에 흠뻑 빠져들고 있던 현정 씨는 그날도 바쁜 틈을 쪼개 모임에 나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안 되고 허사님 바닷가로 바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 보트의 목적지는 광안리 바닷가. 계류장에서 10여 분 거리인 광안리는 다른 곳에 비해 파도가 높지 않아 수상스키를 즐기기엔 안성맞춤입니다. 다른 회원들은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모임은 총무인 허창윤 씨까지 해서 모두 4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 먼저 탈 거야? 김사 먼저 타시죠 오늘. 아니 난 이따가 탈래. 어제 저녁에 과음을 좀 했더니 영 아직도. 그러면 현정 누나가 먼저 타요. 평소라면 잘 타는 사람들이 먼저 타고 현정 씨는 뒷순서였겠지만 이날은 모두가 나중에 타겠다고 사양하는 통에 현정 씨가 제일 먼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체와 허리에 힘이 많이 필요한 수상스키는 보기와는 달리 운동량이 무척 많은 스포츠입니다. 이 때문에 여자들의 경우 바닷가를 2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현정 씨가 한 바퀴를 돌았을 무렵 뒤쪽에서 한 척의 보트가 출발을 했습니다. 수상스키를 타는 사람들 사이에선 앞서가는 보트를 따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보트가 계속 현정 씨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는 거 아닌가? 뒤에 바짝 붙었네. 이봐, 우리가 비켜가야 할 것 같은데? 알았어. 두 바퀴를 돌아 충분히 운동이 됐다고 생각한 현정 씨는 잡고 있던 줄을 놓았습니다. 뒤쪽의 상황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달리던 보트가 현정 씨를 덮쳤고 당황한 운전수는 보트 뒤쪽에 현정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다쳤다는 생각은 안 하고 뒤에서 따라온 배가 누가 탄 사람이 다쳤을 거라 생각하고 돌아보는데 바닷물이 핏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 팔이 이미 이제 스크류에 감겨갖고 물에 설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조 현상인데 그 팔마저 물에 당기면은 잠수부가 들어가 본 데를 못 찾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잡은 거죠. 안 잊어버려야 되니까. 가까이 저희들이 접근했을 때는 비명 소리 하고 그 다음에 그 한자 주위에 그 피로 물들어 있는 거 하고 그 우측 팔이 물에 떠 있는 상태였죠.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태였죠. 상당히 좀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해변에 차 막히니까 빨리 계류장으로 옮겨. 내가 119에 전화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119죠? 예? 뭐 광안리 앞바다에 그 팔 절단 사고라고 예. 그러면 저 우리 구급차를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그럼 요도 경기장 안쪽으로죠. 예, 알겠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운대 소방서 상황실에선 즉시 구급대를 현장으로 출동시켰습니다. 요트 계류장까지 2km에 불과하지만 생사 걸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워낙 피를 많이 흘린 탓에 현정 씨의 상태는 시시각각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 그러나 환자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당황한 운전수가 배를 잘못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사장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다시 연락 한번 해보지.
가자. 절단 사고의 경우 과다한 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을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좀 참으세요. 정신 차리소. 자,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자, 다른 손가락 천천히. 부러진 뼈 때문에 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었기에 작업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천천히. 부목을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움직이면 많이 아픈데 그 통증을 잘 참아냈었어요. 얼굴 표정에 자기가 표정에 아픈 표정을 하면서도 아프다는 그 신음 그런 소리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슈트를 입고 있었는데 자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르면 좋다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부목 불량 들 것을 고정시키는 과정에서도 등에 받치니까 어느 부분이 받치는 것까 얘기하면서까지 상당히 그런 얘기 해주면서 침착하게 우리가 응급 처치하는 대로 잘 따라주는 환자였죠. 그 요트 스크루에 거기서 다친 거. 현정 씨의 부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개방성 골절과 동맥 손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미경 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급으로 이송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절단까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의사들 용어를 하지만 제가 느낌이 있잖아요. 듣는 게 안 된다는 거, 잘라야 된다. 그래 제가 그때 잘라야 되면은 팔을 자르게 되면은 나는 살지 말아야겠다. 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 도로가 꽉 막혀 앞으로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병원 가면은 괜찮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잘못되면 장기를 기증하고 싶어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마음 푹 놓고 계세요. 자, 눈 떠보세요. 자꾸만 잘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가면은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느낌에 꼭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피가 너무 많이 빠지고 힘도 서서히 빠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의사가 또 팔도 안 되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또 죽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나 하자 싶으니까 일단 뭐 윤 남기는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기증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건 평소에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언제 죽더라도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접합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완치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살아볼 만한 날들이 자신 앞에 놓여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병원에 있을 때 많이 하게 됐죠. 사람 사는 게 정말 순간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부모님한테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거. 지금은 제가 엄청나게 또 다시 신세를 지고 있잖아요. 그걸 빨리 갚도록 물리치료 열심히 해서 빨리 회복돼야죠.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아픈 기간은 방학이라 생각하고 또 회복이 되면 방학 끝났다 하고 다시 시작해야죠. 팔도 또 힘이 다시 생기면 수상스럽게 다시 해야죠. 큰 사고였지만은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서현정 씨의 모습이 보기 참 좋았는데요. 살다 보면은
항상 어렵고 힘든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극복해내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 시련은 인생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긴급구조 119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기 뭐냐? 아, 사람 살려! 좀 내려줘요! 내려줘요! 아. 아버님! 이리 오이라. 아버님!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왜 그러세요? 네가 여기 할머니 소방관입니다. 저리가 이 도둑놈아 이놈아. 안 보이세요? 죽기 싫어 이놈아. 누가 뭐랬어요? 이놈아 저리가 이놈아. 에이 이놈아.